여러분, 러시아가 어려웠던 시절 한국에게 돈을 빌려간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던 러시아는 결국 돈 대신 미사일 기술을 넘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막 산업화를 시작한 한국이 이걸로 뭘 하겠어 하며 한국을 얕잡아 봤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자체 미사일 기술도 없던 그저 작은 나라였습니다. 기껏해야 러시아 무기를 사다 쓰는 고객 정도로만 여겼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러시아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러시아 무기 시장은 급격히 무너진 반면 한국 무기는 줄 서서 사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부하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2024년 3월 모스크바 국영방산청 제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보고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한테 저희가 완전히 밀렸습니다. 한국 미사일 때문에 우리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미트리 로마노프입니다. 러시아 연방 방산 수출입 관리 차관입니다. 30년간 이 업계에 몸담았지만 이런 보고는 처음 받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소비에트 붕괴, 경제 위기, 서방 제재까지 모든 어려움을 겪어봤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밀어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우리 고객이었는데 말이죠. 네, 차관님. 한국 무기 시장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온 보고서를 펼쳐보니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제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전쟁터 지도를 보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지고 있는 전쟁의 지도였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루마니아까지. 과거 우리 러시아 무기만 고집하던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들을 말입니다. 이런 규모의 계약들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 천국 미사일의 성능이 우리 S-400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더 저렴하면서도 정확도와 신뢰성은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S-400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이었거든요. 수년간의 연구개발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심지어 나토 시스템과의 호환성까지 완벽하다고 하네요. 그가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러시아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래요. 우리 무기는 뛰어나지만 서구 시스템과 호환이 어려운데 한국 무기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한국이 완벽하게 보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러시아만의 독자적 시스템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나? 분명히 1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무기를 사러 오던 나라 아니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급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차관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이 기술이 혹시 1990년대에 우리가 넘긴 S-300 기술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요? 혹시 그때 넘긴 기술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993년 그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고 러시아 경제가 바닥을 치던 그때 말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었던 그 시절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엄청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상태였거든요. 현금은 없고 외환 보유고도 바닥났고 그나마 있던 것도 긴급한 곳에 써야 했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어서 결국 기술로 상환하기로 했었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자체 미사일 기술도 없던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설마 그 기술 일부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시기가 바로 그 즈음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조사해봐. 저는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1993년 한국 기술 이전 관련 모든 자료를 찾아와. 당장 말이야. 계약서, 회의록, 관련 문서 모든 것을 다 가져와. 네, 차관님.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가 뛰쳐나가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넘긴 그 작은 기술 조각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낸 것일까? 그 누구보다 S300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저였지만 1993년 선배들이 한국에 넘긴 기술이 훗날 우리를 위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우리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은 아닐까요? 30년 전 우리가 내린 결정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차관님, 베트남에서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다른 부하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마저 한국이 공략하고 있어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인 것 같았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1시간 후 부하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차관님, 찾았습니다. 1993년 한국 기술 이전 관련 모든 자료입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는 곧바로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문서들이 쌓여있는 먼지투성이 파일들 사이에서 1993년자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300 기반 기술 일부 제공, 채무 상환 목적. 그 글자들이 제 눈에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운명의 문서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계약서군요. 선배들이 서명한 계약서였습니다. 당시 방산청 청장이었던 이반 페트로프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죠. 설계 일부, 냉발사 개념, 레이더 체계 요약. 지금 보니 이 몇 줄의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그저 3조 원도 안 되는 채무 정리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국가 전체가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고 당장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당시 자체 미사일 기술도 없던 시기였고 우리는 그 기술로 뭘 할 수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몇 년 후에 비슷한 무기 하나 만들어내는 정도로 생각했죠. 문서를 자세히 읽어가며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넘긴 기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의 일부분 기본 개념 정도였죠. 전체 S300 기술의 20%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완전한 설계도도 아니고 상세한 제작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차관님, 이게 정말 전부인가요? 부하 직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로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정보만으로 어떻게 완전한 무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계약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냉발사 시스템의 기본 원리, 레이더 추적 알고리즘의 골격, 미사일 유도 방식의 개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완전한 무기를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보였습니다. 마치 건물의 설계도 중에서 기초 부분만 넘겨준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공된 자료의 형태였습니다.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라 연구 보고서 형태였거든요. 심지어 일부는 러시아어로 된 이론적 설명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자료로 실제 무기를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요? 보통 나라라면 이런 자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 일부가 지금의 천공이 된 건가요? 누군가 물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기술만으로 지금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관님, 더 자세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그 기술을 받은 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건 우리 첩보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래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가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단서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넘긴 기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는데 한국은 그것만으로 전체 빙산을 재구성해낸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몇 개의 퍼즐 조각만으로 전체 그림을 완성해낸 것과 같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준 기술의 작은 조각만으로 한국은 그것으로 전체 퍼즐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라 창조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역공학을 넘어선 완전한 재창조였던 것입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의 방위 산업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미사일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무기조차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였죠. 그런 나라가 우리 기술 일부를 받고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차관님, 여기 더 놀라운 자료가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이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상세한 기록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이걸 보시면 한국의 저력을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준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완전한 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발상을 했습니다. 주어진 기술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파악해서 나머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주어진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했을 텐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구조인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연구하고 실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준 것은 설계도의 일부분이었는데 한국은 그것만으로 전체 건물을 지어올린 셈입니다. 이것은 건축에 비유하면 기초 설계도만 보고 마천루를 지어올린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는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작동, 오차, 추적 실패.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샘 연구, 반복 시험, 수천 번의 복기를 통해 조금씩 발전해 나갔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더욱 간절해졌고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우린 기술은 없지만 근성은 있다. 한국 연구진들이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정신력으로 극복하려는 의지 말입니다. 이런 정신력이야말로 진정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차관님, 이 자료를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그가 마지막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시면 한국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씨앗 하나만 주었는데 한국은 그것으로 거대한 숲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넘긴 그 작은 기술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연구소 내부 자료를 보며 저는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하 직원도 같은 심정인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 초까지 한국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상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기존 기술을 개량하는 데 집중했다면 한국은 근본부터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S300의 냉발사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한 기본 원리를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차관님, 여기 한국 연구진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가 번역된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린 기술은 없지만 근성은 있다. 이게 한국 연구진들이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정신력으로 극복하려는 의지 말입니다. 첫 번째 시제품이 나온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실패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발사는 되었지만 목표물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명중률도 형편없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 10발을 쏘면 8발이 빗나갔다고 합니다. 보통 나라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이런 실패율을 보면 대부분은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차관님, 이 부분을 보세요. 그가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실패한 시제품을 완전히 분해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철저히 분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적 태도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미사일의 모든 부품을 하나씩 뜯어서 검사했습니다. 왜 궤도를 이탈했는지, 왜 목표물을 놓쳤는지, 어느 부분에서 오작동이 일어났는지 모든 것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연구 일지를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록, 주말도 없이 계속되는 실험과 테스트, 실패할 때마다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모습, 이런 헌신적인 자세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연구원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실패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0.3초 더 오래 목표물을 추적했다. 이것도 진전이다. 포기하지 않겠다. 내일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내용을 보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넘긴 기술을 발판으로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였죠. 이런 절실함이 있었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기존 S300보다 훨씬 빠른 반응 속도, 더 정확한 목표물 추적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연속 발사가 가능한 시스템까지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원본 설계에는 없던 기능들이었습니다. 차관님, 여기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나토 시스템과의 호환성까지 고려해서 설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 것이죠. 이것은 모방을 넘어선 창조였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러시아 체계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글로벌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21세기형 무기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대 초반 드디어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천궁이었습니다. 첫 요격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한국 연구진들은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차관님, 이 영상을 보세요.
그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천궁의 첫 시험 발사 영상입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걸 보시면 한국의 기술 수준을 실감하실 겁니다. 화면 속에서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속 발사 가능, 고속 추적, 자동 재장전. 기존 러시아식 무기를 넘는 기동성과 효율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S-300을 완전히 뛰어넘는 성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나토 시스템과의 완벽한 호환성까지 구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진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 시스템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영상에서 한 연구진이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참고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우리 것입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허풍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상대에게 기술을 넘긴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의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천궁의 수출 실적을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이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이제 자체 기술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말이죠. 이제 진정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궁의 수출은 곧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차관님, 이 수치를 보세요. 부하 직원이 보여준 그래프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수직 상승하는 곡선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루마니아까지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성능은 우수하며 납기와 유지 보수까지 완벽하다는 평가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명성이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과거 우리 러시아 무기가 차지하던 시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외신 기사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제 세계 방산의 표준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주요 언론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K방산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긴급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차관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도 한국 천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만 사용하던 나라였습니다. 과거 소비에트 시절부터 우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였죠. 그런 나라조차 한국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정말로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차관님,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우리의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였는데 말입니다. 이제 그들마저 한국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단 3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술 일부를 넘긴 나라가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역사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실제로 사용된 천궁 시스템이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00%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이론상의 성능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이었습니다. 차관님, 여기 실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UAE에서 사용된 천궁이 드론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합니다.
적드론 50기 중 50기 모두 요격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과는 우리 S-400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런 실전 성과가 알려지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론적 성능보다는 실제 성능을 중시하는 구매국들이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기는 결국 실전에서 써야 하는 것이니까요. 차관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방산위원회에서 즉시 출석하라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고 위급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정말 비상사태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국의 성공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일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닐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고위 관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외무부 차관, 경제개발부 장관까지 모든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회의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산위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무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대로 가다간 러시아 방산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난 3년간 러시아 무기 수출액은 20% 감소한 반면 한국은 30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5년 후에는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추월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무기의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성능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좋으면서도 가격은 30%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토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으니 경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격으로 경쟁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노프 차관, 1993년 기술 이전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지들, 우리가 당시 넘긴 기술은 S-300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기술의 20%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작은 단서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국방부 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의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건 우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중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지들, 이건 우리가 한국을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술, 일부만 넘긴 거였습니다. 설계 일부, 레이더 모듈, 그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이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절대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말끝을 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린 지금 한국을 비난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중령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의 정신이었습니다. 비난보다는 학습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관님, 한국 방산업계에 대한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새로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방산업계의 전체적인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아요. 이걸 보시면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보고서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천궁 개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LSAM, SLBM, 초음속 미사일까지 연이어 개발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술 개발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성공의 경험을 한 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관님, 이것 보세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2020년 73억 달러에서 2023년 175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이런 성장률은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런 급성장을 이뤄낸 적이 없어요. 그 수치를 보며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런 성장세라면 조만간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5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9위에서 5위 진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위권이었던 나라가 말입니다. 차관님, 더 놀라운 것은 기술의 질적 수준입니다. 그가 기술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나토 표준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요. 이게 한국 무기의 최대 강점이라고 하네요.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 무기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자체 체계가 뛰어나지만 서구 시스템과의 호환성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처음부터 글로벌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호환되는 무기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무기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것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무기 개발이었던 것이죠. 차관님, 이 부분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 독일 등과 긴밀한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만 집중했는데 한국은 전 세계와 협력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을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융합하는 것. 우리가 넘긴 S300 기술도 그런 과정에서 활용된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더 좋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정말 현명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스스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가져와서 더 좋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효율적인 기술 개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차관님, 여기 한국방산업계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가 번역된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학습하고 그것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이게 핵심 철학이라고 하네요. 정말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접근법입니다. 그 인터뷰를 읽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화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단기간에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학습 능력과 응용 능력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습니다. 방산 분야 R&D 투자가 GDP의 0.8%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러시아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술 개발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한국의 성공이 우리에게만 위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도 한국의 급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 이어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과거 우리가 독점하던 시장에서 말입니다. 차관님, 이 기사를 보세요.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총 180억 달러 규모라고 하네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한 나라와 이런 규모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180억 달러.
그 숫자를 보며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1년간 무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금액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일 계약으로 이런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차관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가 최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이런 대규모 계약들을 따내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공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공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방산업계는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체 개발, 설계, 시험, 생산, 수출,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완전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기술 수준도 이미 우리와 대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어요. 정말로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국에게 따라잡힌 것일까? 30년 전 기술 일부를 넘긴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들을 분석한 보고서예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도 한국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30년 전 우리가 넘긴 기술 조각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니 부하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차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터키에서도 한국 무기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나라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S-400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미국과 갈등까지 빚었던 나라 말입니다. 그런 터키조차 한국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관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공 시스템에 완전히 만족해서 더 많은 양을 도입하려고 한다네요. 이미 사용 중인 시스템의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한국 무기를 써본 나라들은 다시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였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차관님, 우리 내부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내부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연구진들이 한국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방식, 국제협력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혁신 정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실패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한국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차관님, 이 분석 보고서를 보세요.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가 펼쳐 보인 자료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분석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첫째, 개방적 기술 협력.
한국은 전 세계의 우수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융합했습니다. 우리처럼 자국 기술만 고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닫힌 사고가 아니라 열린 사고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둘째, 실용적 접근. 한국은 이론보다는 실제 작동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완벽한 기술보다는 실전에서 효과적인 성능을 추구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접근법이었죠. 학술적 완성도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호환성.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나토 표준에 맞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무기의 최대 강점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넷째, 지속적인 개선.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런 사후 관리가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판매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였습니다. 다섯째, 정신력.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근성과 끈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차관님,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의 분석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우리 기술에만 의존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안주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방식을 배워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이미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일까요? 정말로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차관님, 한국도 처음에는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정신력과 끈기를 우리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차관님,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계와 교류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경쟁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경쟁자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선생으로 보는 관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관님, 사실 한국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왔어요. 한국도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차관님, 한국의 강점은 시스템 통합과 글로벌 호환성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기초과학과 첨단 소재 기술이고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협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경쟁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방산업계 교류 차원이었지만 사실 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넘긴 기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효율적인 시스템.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재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역동적인 분위기. 30년 전 우리가 기술을 넘겨준 그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를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연구진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면 누구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만 봐도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마노프 차관님. 한국 측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희 시설을 둘러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귀한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의 환대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시설 투어를 하며 저는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천공 시스템의 실물을 직접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술에서 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였습니다. 차관님, 이게 바로 천궁의 핵심 부분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993년에 받은 러시아 기술을 참고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가 되었죠. 러시아 기술이 저희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관님, 실제 생산 라인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저를 더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천궁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외부에는 거의 공개하지 않는 구역입니다. 생산 라인에 들어서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정밀하게 부품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우리도 갖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제로 디펙트를 목표로 합니다. 품질 관리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 개의 불량품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죠. 정말로 완벽주의에 가까운 접근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천궁이 UAE에서 100%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거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험실에서만 좋은 무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차관님, 시뮬레이션 센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실제 천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저는 천궁 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자동으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반응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탐지에서 발사까지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S400보다도 빠른 속도였습니다. 차관님, 어떠세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겠네요. 우리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넘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이 정도까지 발전시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차관님, 개발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선임 연구원이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초기에는 10번 중 8번이 실패했어요.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는데도 계속 실패만 반복했죠. 그때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포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거든요. 실패할 때마다 더 간절해졌고 더 치밀해졌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연구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받은 자료만으로는 완전한 무기를 만들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료를 단서로 삼아 나머지를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죠. 수천 번의 실험과 개선을 통해 지금의 천궁을 만들어낸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들의 정신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차관님, 여기 개발 당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가 앨범을 펼쳐 보였습니다. 연구진들이 밤새 일하는 모습들이에요. 때로는 연구소에서 며칠씩 잠을 자기도 했어요. 사진 속 연구진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눈에서 보였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차관님, 이분은 천궁 개발의 핵심 인물이신 김 박사님입니다. 담당자가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20년간 이 프로젝트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차관님. 김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러시아 기술 덕분에 저희가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신이구나.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신력이 기술을 넘어선 것입니다. 차관님,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죠.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연구진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차관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연구진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발전시킬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정말로 깊이 있는 철학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강한 방어력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지니까요. 이런 철학이 있었기에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차관님, 저희가 러시아를 존경하는 이유를 아세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러시아는 저희에게 꿈을 심어주었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을 심어주었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넘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능성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 우리의 역할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무기 시스템들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K2 전차, KF-21 전투기 모형, 그리고 해상 무기 시스템들.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5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더 큰 목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목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화입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강한 방어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고귀한 목표였습니다. 차관님, 실제 고객들의 평가도 들어보세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UAE 군 관계자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한국 무기의 성능에 완전히 만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UAE 장군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천궁 시스템을 도입한 후 우리의 방어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00% 요격 성공률은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한국 무기의 품질을 전 세계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이야말로 최고의 증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술 개발. 이런 철학이 있었기에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관님,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윈윈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현명한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적이 되는 것보다는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차관님, 특히 우주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죠. 한국 연구진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반대로 저희는 한국의 시스템 통합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협력할 여지가 충분하네요. 정말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넓은 연구소 부지에서 수많은 연구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30년 전 우리가 넘긴 작은 기술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차관님, 어떠세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습을 직접 보니 감동스럽네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와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력과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결과였습니다. 차관님, 이번 방문이 두 나라 협력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요. 정말로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대립보다는 상생을.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방문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체 개발, 설계, 시험, 생산, 수출,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진정한 방산 강국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방산업의 모델이었습니다.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차관님, 한국 방문은 어떠셨나요? 부하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라가 되어 있더군요.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미 우리와 대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 기술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확실히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토, 미국, 이스라엘 체계와 모두 호환되는 범용성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차관님, 그럼 이제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경쟁자인가, 적인가, 아니면 동반자인가. 이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협력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예요. 그들의 성공에서 우리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K방사는 이제 무기판 삼성전자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세계 방산 수출 9위에서 5위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자체 SLBM, LSAM, 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종합적인 방산 강국이 된 것입니다. 차관님, 여기 최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무기들의 실전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UAE에 수출된 천궁이 실제 위협 상황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평가. 100%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 무기의 신뢰성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내용. 이런 실전 성과야말로 최고의 광고였습니다. 차관님,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한 후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나토 체계와의 완벽한 호환성 때문에 운용이 매우 편리하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한국 무기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호환성이야말로 21세기 무기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무기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을 넘어서 사용자 편의성까지 고려한 완성도 높은 무기. 그리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완벽한 사후 지원 서비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작은 러시아가 넘긴 기술 한 조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방산 수출입 차관으로서 그때 선배들이 넘긴 기술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성공에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우리만의 혁신을 만들어내야 해요.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기술도 신뢰도도 실전 능력도 모두 갖췄습니다. 완전한 방산 강국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러시아가 기술을 넘길 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인은 기술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신과 혼까지 담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방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러시아보다 앞서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저는 러시아 연방의 고위 공직자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넘겼지만 그 기술을 기적으로 만든 건 오직 한국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의 힘입니다. 한국의 저력을 제대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차관님, 그럼 우리는 한국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끈기입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려는 개방적인 마음가짐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입니다. 정신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준 작은 씨앗을 거대한 나무로 키워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불굴의 정신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한국을 비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도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차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부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넘긴 기술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전시키는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것.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이런 정신력이야말로 진정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차관님, 다음 주에 한국 측에서 공식 방문단이 온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하네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군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만나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기술 이전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결과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한국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만나 서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이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진정한 협력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3조 원을 아꼈다고 웃었고 한국은 그 기술 하나로 10조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단한 건 돈이 아니라 그 기술을 한국 것으로 만든 집념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켜온 그 정신력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대한민국은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세계가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정신력으로 만든 기적입니다.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취입니다. 30년 전 우리가 넘긴 것은 기술의 조각이었지만 한국이 만들어낸 것은 완전한 예술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K방산의 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